안녕하십니까. 분포종수회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외전송선로. 무외전송선로라는 것은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전송선로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 이런 전송선로들은 임피던스가 이미 다 매칭되도록 특성 임피던스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장거리 전력 송전선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되면 왜곡이 발생하니까 그 매칭시키는 것, 그러한 기술이 무외전송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방송 기술과 또 통신 기술보다는 전력 전송 기술, 전기와 관련된 기술이 되겠는데요. 장거리 전력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집중 정수 회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 정수 회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포 정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서 이 시간 무외 전송 선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장거리 송전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거리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가 될 수 있겠죠. 수백 킬로미터라고 가정을 할 때에 여기에 있는 저항 성분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클 겁니다. R값이 굉장히 크고 또 먼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철전주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아주 미세한 누설 전류를 할지라도 그것이 워낙 구간이 기니까 이 컨덕턴스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손실 선로에서는 이 R과 G를 무시했었죠. 그래서 여기 L과 C만을 생각했었는데 장거리 송전선의 경우에는 R 값과 G 값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특성 임피던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G다. 그리고 R과 G는 제로로 보고 주파수가 같으니까 루트 C분의 L이다. 이렇게 봤는데 R과 G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특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송수신점의 여기 송신점과 수신점의 임피던스를 이제 매칭해야 되겠죠. 매칭해야지 최대 전력이 전송이 가능하니까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집중 정수 회로를 부과할 경우 여기가 그 특성 임피던스가 여기와 그 수신단과 송신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중 정수 회로를 붙여서 여기에 집중 정수 회로를 여기에 추가를 해서 특성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R과 G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맞추는다고 R을 키우면 손실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R을 키울 수 없고 또 R을 줄일 수 없잖아요. 줄이려면 선을 더 굵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굵게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직렬로 더 L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병렬로 커패시턴스를 더 증가시켜 주거나 이러한 방법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회로 요소들은 분포 정수 회로고 여기에서 추가로 삽입해 주는 것은 집중 정수 회로가 되겠죠.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나
C를 변경시켜서 정합시킨다. RG는 변경시킬 수 없다. 장거리 전력 송전선로에서 R과 G, L과 C 모두를 포함하여 임피던스를 매칭시켰을 때 무해전송 선로라 한다. 장거리 전송 선로에서 무해전송 선로 조건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전달 정수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간단히 여기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송신단으로부터 거리가 x인 점, 여기서부터 거리가 x인 점, 이 점의 전하파와 전류파 식은 다음과 같아 정제파 식이 되겠습니다. 정제파 전압, 정제파 전류. 여긴 전달 정수 감마고 또 전달 정수를 또 이렇게 루트 GY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류일 때는 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여기 이제 특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감마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이고 또 루트 GY이기도 하다. 감마는 선로의 전달 정수고 복소수이다. 또 알파는 감쇄 정수이고 실습으로서 기대에 따른 감쇄를 나타낸다. 베타는 유상 정수로서 허수보고 기대에 따른 유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여기가 입사파고 또 여기가 반사파고 입사파와 반사파가 합성돼서 이렇게 전하파를 이루고 또 이 전하파는 미소구간의 전압전류 관계식을 1차 미분하고 또 2차 미분하고 또 그리고 이 식을 1차 미분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 전압을 거기다 적용을 하면은 전류식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해선로 조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무해선로의 조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G분의 R G분의 R은 C분의 L과 같아야 된다. 결국 여기다 양쪽에다 루트를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죠? G분의 R C분의 L 이렇게 루트를 취하면 이건 뭔가요? 이건 바로 특성 임피던스가 되죠. 네. 무손실 선로에서는 루트 C분의 L이 특성 임피던스였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더 추가가 되죠. G분의 R을 루트를 취하는 것이 특성 임피던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G분의 R은 C분의 L이다. 또 R과 C를 서로 맞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R분의 L은 G분의 C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감마는 전달 정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파 플러스 J 베타이죠. 이거이기도 하고 또 루트 GY이기도 하다. 그렇죠? 네. 여기 루트 GY를 다시 쓰면은 루트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구분 지어 보면은 알파는 주파수와 관계없는 정수죠.
여기는 주파수와 관계가 있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 보면은 주파수와 관계 없는 건 이건 주파수와 관계 없죠. 여기는 주파수와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와 관계 없는 것이 루트 RG니까 알파 이퀄 루트 RG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와 같이 오메가 루트 LC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하고, 그죠?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만, 이게 이 식이죠. 그죠? 네, 했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걸 제곱한 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RG가 같고, 또 여기에 J의 제곱, 오메가 제곱, LC가 이렇게 같고, 그죠? 그러면 남은 요과 이것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같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다시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더니만 자세히 보니까 여기 GL과 RC가 같으면은 두 개가 양쪽이 같게 되죠. 그죠? GL과 RC가 같으면은 GL을 RC로 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결국 이것은 이것과 같더라. 그죠? 자, 그러면 GL과 RC가 같은 조건이라 이러면은 물론 GL 이퀄 RC 이래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암기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C를 이쪽 항의 분모로 갖다 놓고 여기 G를 오른쪽 항의 분모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식이 G분의 R, 여기도 편하잖아요. G분의 R, R은 C분의 L과 같아. 그죠? C분의 L. 뭐 이게 R과 C를 서로 바꾼다면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G분의 C, G분의 C는 R분의 L과 같아.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죠? 자, 전달 정수는 이거고 결국은 이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경우 알파는 주파수에 무관하다. 주파수와 관계없다. 감세는. 선로는 주파수에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베타는 위상정수는 주파수와는 관계 있지만은 감세와는 무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니까, 그죠? 두 개가 같아야 되는 조건이니까 C분의 루트 C분의 L이 되고 특성 임피던스가 또 루트 G분의 R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도표를 하나를 이렇게 붙여 넣었는데요. 자, 이걸 왜 넣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알파 감세율은 주파수에 무관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고 비례관계만 없을 뿐이지 어떤 뭐 규칙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좀 관계는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비례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파수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특성표에 나타내는데 여기는 1과 8분의 5인치 LCF 158 50A인 특성 임피던스가 55ohm이고 1과 8분의 5인치짜리 폼 타입 코엑셜 케이블인데요. 자, 이걸 보면은 주파수가 쭉 높아졌죠.
뭐 0.5메가에서부터 1메가, 1.5메가 쭉 해가지고 2.75기가까지 쭉 올라가면서 100m당 몇 dB의 손실이 있는가 뭐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니까 주파수가 낮을 때는 손실이 작은데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손실이 점점 더 커요. 그죠? 이걸 보면은 물론 여기에 감세율은 주파수와는 무관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 공식과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손실이 커진다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낮은 주파수 때에는 손실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여기 1.7기가 정도 되면은 거의 신호가 100m 지나가면은 2분의 1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손실이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무회선로 조건 또 보겠습니다. G분의 R이 C분의 L이면 즉 무회선로 조건이 되겠죠. 무회선로 조건이 되면은 특성 임피던스는 이거죠. 여기에서 분자의 위상각은 이 분자의 위상각, 분자의 위상각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그죠? R분의 오메가 L. 자, 밑에도 아크탄젠트 G분의 오메가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이 관계가 G와 R의 B가 C와 L의 B예요. 또 바꿨으면은 R과 C를 바꾸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R분의 L 이퀄 G분의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맞바꾸면은. 이렇게 맞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맞바꾸든 이렇게 맞바꾸든 이렇게 이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같으려면 이것과 이것의 비와 이것과 이것의 비가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분자의 위상각과 분모의 위상각이 같겠죠. 그러면은 특성 임피던스는 위상각이 제로가 되겠죠. 즉 실수부는 있지만은 허수부가 제로가 되죠. 특성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항상 실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뭐 이게 무해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가 G0가 고합선의 경우 500ohm이다. 특고합 경우 500ohm이다. 라고 할 때 이 500ohm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도 500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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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ohm 쭉 이렇게 나가서 매칭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500ohm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전기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고압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압과 그 전력, 전송 전력을 비교해서 한 500oh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500ohm으로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에는 자 여기 뭐 이렇게 송전선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에는 C가 커서 C가 크다는 얘기는 이 선과 선 사이에 송전선과 송전 사이에 용량이 크다는 얘기죠. 용량이 커서 C가 자연적으로 커지면은 자연적으로 R과 G가 크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인위적으로 L을 증가시켜서 C가 커지니까 L도 같이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무해 선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직렬 장합 코일을 삽입한다. 이런 선로에서는 인덕턴스가 좀 부족한데요. 요 G와 R과 G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지 무효가 되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C는 좀 큰데 L이 작대요. 그래서 여기에 L을 삽입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삽입을 하느냐? 선 중간에서 삽입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간에 이런 데서 삽입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작으면은 수전단에서 설치를 해주든지 뭐 그런 방법을 취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보듯이 여기 고압 송전선인데 각 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씩이에요, 그죠? 두 개 페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선이 두 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6개, 6개의 선이 돼 있다. 이렇게 6개가 한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은, 자, 이 선은 여기 가늘죠, 그죠? 여기 선은 굵으니까 두 배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선이 6개예요. 6개래 6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 될 거예요. 6배보다 더 큰 선이 이렇게 굵다고 보는 거죠. 이건 표피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죠. 자, 선은 점점 더 굵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R은 작아지겠죠. R 값은 낮아지겠죠, 그죠? G 값은 모르겠어요. G 값은 뭐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R 값은 낮아집니다, 그죠? 낮아지는데, 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선과 선 사이가, 물론 여기가 이 두 선, 이렇게 선이 가닥이 많아지면은 R도 작아지고 L도 작아지겠죠. L 값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두 선 사이의 거리가, 이 특성 임피던스라는 건 사실 여기 이 선의 굵기와 요 거리의 관계거든. 요 선의 반지름, 케이블의 반지름과 요 선 사이 거리, 이것이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요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직경은 굵어지고 거리는 가까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가 이건 확 작아지겠죠. 이 사이에 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여긴 용량이 작은데, 여긴 용량이 작지만은 여긴 용량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넓이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C는 증가한다. 그럴 경우에 특성 임피던스를 맞추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만 이 식에서 C가 크더라, L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L 값을 좀 증가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장합 코일, 로딩 코일을, 직렬 코일을 이제 이렇게 삽입을 해준다는 얘기죠. 수신단, 또 송신단, 또는 뭐 이 중간, 뭐 이렇게 적정한 거리에 하나씩 둔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가 R, S, T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이렇게 간다고 가정할 때, 자, 여기와 C가 존재하고, 여기도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존재하죠. 또 여기 R과 T 상에도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존재하는데,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R과 S는 가까우니까 용량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R과 T상은 거리가 머니까 이 중간에 가다가 선을 바꿔치기 하면, 교대로 바꿔치기 하면 괜찮은데 그대로 계속 전송을 한다면은 여기에는 C 용량은 작겠죠. 작고 여기는 크고, 그죠? 그러면 C 용량이 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장악 코일을, 인덕턴스가 큰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죠? 크고 여기도 용량이 커요. 근데 여기는 용량이 작아요. 그러면 크면은 인덕터가 커야 되니까 여기는 인덕터를 크게, 여기는 작게. 물론 비대가 이 관계가 성립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전단에서 수신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변압기라 이러면은 이렇게 앞쪽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장거리 송전 선로를 우리가 이렇게 무해 조건을 하려면은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러한 조건이 이 선로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면서 이 무해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미스 차트를 그래가지고 이 스미스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스미스 차트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가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등가회로로 그렸습니다. R과 G 그리고 L과 C, T형 등가회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편의상 특성 임피던스를 50ohm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걸 여기 스미스 차트에 걸어보면은 여기 L1을 R1, L1, L2, R2, 여기 병렬로는 C와 G가 있죠. 근데 여기서 L1을 증가시켜 봅니다. 이렇게 증가시켜 봤더니만, 자, 50ohm 딱 매칭된 상태면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딱 매칭 상태인데, 자, L1을 증가시켰더니만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 방향이 실제에 있어서는 뭐 여기 모든 방향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그렇지만 어쨌든 첫 번째 나간 방향이 이렇다고 가정할 때, 자, 그 다음에 L1을 증가시켰죠. 그 다음에 L2를 또 증가시켜봐요. 그러면은 요거와는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직각이 돼요. 이게 왜 직각이 됐느냐? 그러면은 사실 이 회로는, 이런 회로는 여기와 입력과 출력이 유상이 90도 차이 나는 경우에요. 이상이 90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서도 90도의 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L1과 L2를 동시에 증가시켰더니만 뭐 이렇게 갔겠지,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C를 한번 증가시켜 봤습니다. C를 증가시켜 봤더니만 여기에서 다시 C를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L1 플러스 L2의 두 개를 합한 값, 두 개를 합한 이거의 증감과는 C의 증감은 180도 차이가 나더라. 반대의 방향이더라. 그래서 C가 증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선로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 C가 점점 커지니까 이쪽 방향을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하는데,
L 중간중간에 L1과 L2를 비례적으로 증가시켜주면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쭉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매칭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무해선로의 조건이라는 것은 임피던스 매칭이죠. 임피던스 매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스미스 차트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전력 매칭 관계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력 전송이 아니고 전력이라 이러면 뭐 60Hz를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10MHz를 지금 가정합니다. 10MHz면은 60Hz에 대하면 상당히 높은 주파수죠. 그래서 이렇게 인덕턴스 값과 카패시턴스 값을 좀 큰 걸로 준다 해도 여기서 크게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60Hz라 이러면 정말 여기 눈꽃만한 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레지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거기 누적되어서 임피던스가 쭉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피던스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가 지금 15ohm이거든요. 자, T형 등가 회로인데 일단 15ohm으로 놔봤습니다. 이거 R1을. 그러니까 원래는 50ohm이었는데 15ohm을 했더니만 여기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15ohm 이동했어요. 더 길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일단 15ohm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L1이 340 나노헬리 340 나노헬리를 이렇게 그려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렬 커패시터죠. 250 피코 220 피코로 병렬로 내려가니까 쭉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죠. 저항인데 값을 역수로 읽는 겁니다. 컨덕턴스는 자 225ohm이니까 22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을 넣으면은 자 220분의 1을 넣으면은 얘는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차트로 따라서 파란색 따라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쭉 이동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엔 L2죠. 그죠? 340 나노헬리 쭉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45ohm이 되겠습니다. 45ohm. 여기는 65ohm. 자, 근데 여기 15ohm이 더해졌잖아요. 임피던스가. 그래서 15ohm이 더해지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이제 매칭되는 거죠. 자, 여기 임피던스 매칭되는데 R2도 기여한다는 거.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라 선로에 포함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를 매칭시킨다. 여기서는 이걸 만족해야 되겠죠. 만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식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만족을 못하는가 이러면은 여기는 10MHz예요. 주파수가 엄청 높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루트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 비율을 맞추게 되면은 여기 센터에 못 와요. 여기서는 등가 회로에서는. 그러나 실제 송전 선로에서는 이걸 맞춰주면은 여기하고 딱 매칭되는데 여기 등가 회로에서는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제 이걸 만족시키는 값으로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딴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했을 때는 딴 데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모아야지만 좀
분포 정수회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길게 잡아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뒤집어 설명하고 뭐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좀 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무외선로의 조건에서 여기에는 좀 실제 값에 가까운 특성 임피던스가 특고압의 특성 임피던스를 500옴으로 가정했죠. 500옴으로 가정했는데 여기 스미스 차트도 주파수 기준이 주파수 기준은 50MHz로 했고요. 여기 50MHz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는 500옴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지점이 500옴입니다. 500옴. 그리고 50MHz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실제 송전선은 50MHz가 아니고 50Hz죠. 그죠? 60Hz. 50Hz, 60Hz. 그렇다 이러면은 100만 분의 1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쩌면 이건 좀 짧은 구간을 잡은 수치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간 기대에 거의 100만 분의 1 정도로 내려와야죠. 그럼 뭐 거의 센터에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MHz로 주파수를 높였기 때문에 이만큼 확장이 된 겁니다. 좀 확장이 된 상태로서 이제 보죠. 그래서 여기도 T형이니까 처음에 5옴. 자, 5옴을 넣었어요. 5옴을 넣었더니만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 5옴. 그 다음에 250 나노헬리. 250 나노헬리여서 쭉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250 나노헬리. 그 다음에 병렬로 커패시턴스 2피코. 여기서 2피코 페럿 병렬로 연결했더니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가 25K 분의 1. 그죠? 25K 분의 1. 그래서 25K 분의 1을 병렬로 컨덕턴스를 적용을 했더니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인덕터가 250 나노헬리 쭉 와서 여기까지 왔네. 250 나노헬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옴 올라갔죠. 그죠? 5옴. 여기서 한 5옴 왔으니까 요쯤 되겠네요. 그죠? 이쯤. 거의 근접에 오긴 했지만은 완전히 센터를 못 왔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 원인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주파수가 낮다 이러면은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은 긴 구간을 선로에 긴 구간을 잘라서 이제 T형 등가 회로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주 미수한 아주 이게 구간이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짧은 구간이 이어진 거죠. 그죠? 쭉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점에서 거의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어떤 현상이 날까 하고 좀 확장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형 등가 회로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파이형 등가 회로나 T형 등가 회로나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모양이 다른데요.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등가 회로인데 파이형 등가 회로와 집중 정수 회로에서 T형 등가 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데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죠. 자, 무외 선로 조건이 이럴 때 스미스 차트에서 보면은
C1의 증감과 C2의 증감은 수직관계가 있다. 여기도 이상이 180도 차이예요. 그러면 C1이 증가하면은 자 여기서 저 특성 임피던스가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C를 증가시키면은 또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C1과 C2를 동시에 증가시키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C1과 C 플러스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그리고 L을 증가시켜 봤더니만 L을 증가시키니까 반대로 여기까지 왔던 것이 반대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올라가서 제자리로 오더라. 이래서 다시 이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플러스 L, C1과 C2의 값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은 L 값은 증가시키면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증감 방향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C 값이 커져도 L 값을 키워주면은 매칭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파이형 회로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부하죠. 로드 55옴. 여기가 부하입니다. 부하고 소스가 오른쪽에 있죠. 그럼 여기서 신호가 보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N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거 나중에 정제파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정제파 분석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입사판 이렇게 반사판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스미스 차트에서는 소자를 설계할 때 항상 부하 쪽에서부터 설계합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유상의 반사파 유상이 이 부하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사되는 방향으로 사실 스미스 차트도 반사 개념이 추가가 된 그런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점으로부터 쭉 설계해가는 걸로 송신점으로 설계해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형 회로니까 우선 처음에 G1을 만나게 되겠죠. 265분의 1이죠. 그죠? 265분의 1. 그러니까 이 값은 작을수록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26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병렬 C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R 값이 15옴 이렇게 증가했죠. 자,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갔고, 여기서는 요선 따라 가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저항은. 자,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15옴. 그 다음에 L이 660 나노헬리 쭉 올라갔습니다. 660 나노헬리. 그 다음에 병렬로 C2 150 피코 했더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G2가 265옴 분의 1이죠. 265옴 분의 1 했더니만 이만큼 이동을 해서 센터에 와서 매칭이 되었다. 이런 원리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파수는 10MHz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계산해 보면은. 그러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여기에 이 조건에다 맞추면은 이렇게 큰 회로에서는 이 높은 주파수에서는 벗어나요. 매칭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60Hz가 된다 이러면은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되는데 그 대신 이 그래프가 눈에 안 보여요. 이 점 속에 파묻혀가지고. 자, 그걸 다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G의 R의 B는 C의 L의 B가 성립이 돼요. 얘는. 자, 계산을 하면은, 자, 계산해 볼까요? G 값이 얼마인가요? 여기서 50kΩ이죠. 자, R 값이 얼마인가요? R 값이 15Ω이죠. 자, G 값은 여기에는 50K분의 1이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죠? G분의 R이. 그 다음에 L분의 이제 C분의 L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특성 임피던스죠. 이것도 이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여기도 L이 500이죠. 500 나노. 그 다음에 C는 1P, 1P 하니까 2P가 되네, 그죠? 이렇게 했더니만 500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무해 조건은 지금 만족하는 상태예요, 그죠? 예, 만족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실제로 그려보면은 자, 처음에 1피코페럿.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1피코페럿 내려오니까 여기에요. 여기인데 병렬 컨덕턴스가 50K 옴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L이 500 나노헬리, 500 나노헬리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0 나노헬리. 그 다음에 15옴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병렬로 1피코페럿, 병렬로 1피코페럿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가 50K분의 1, 그죠? 여기서 50K분의 1이니까 한 요만큼 왔네요. 그죠? 완전히 센터는 못 왔지만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왜냐 이러면은 이게 주파수가 50메가잖아요. 50메가. 그리고 지금 파형인데 T형 회로에서 T형 회로에서 이거와 등가인 T형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L 값이 반으로 나눠지겠죠. 이게 500 나누니까 250 나노, 그죠? 저항값은 15옴이니까 여기는 5옴. 또 그리고 여기 커패시턴스는 1 병렬이니까 2죠, 그죠? 2 피코페럿. 그리고 컨덕턴스는 이것과 이것이 병렬이니까 50K옴이니까 50K옴 두 개가 병렬이니까 25K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분포 정수회로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